네, 오늘은 낙관론이 퍼져가는 중국 증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렵게 정말 어려운 분을 모셨거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유, 저희 부모님이 굉장한 팬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부모님 팬까지. 네. 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함께 이사님과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많이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중국 증시가 이 막판에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그 이유를 좀 보자면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중국의 반도체나 AI 또 양자와 같은 이 미국 기업의 투자도 제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난주부터 그 관련해서 그 각서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말부터 나왔던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됐었던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No Trade is Free라고 해서 자유무역은 뭐 환상 뭐 이런 어떤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방 산업 또는 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투자도 못하고 또 네. 중국도 미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또 관련 산업이 중국이 커질 수 없게 방해하겠다, 뭐 또 아니면 이제 방지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현실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높아지는 긴장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런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네.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증시에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만 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랑 미국이랑 중국이 있다면 뭐 어느 쪽을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이걸 지수를 놓고 보느냐 종목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올해 증시가 AI 중심으로 달린다라면 미국과 중국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AI 관련해서는 뭐 종주국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올라갈 때 AI 붐이 다시 인다라면 제가 볼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가능성이 높은데 예,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중국의 가장 큰 매력은 미국만큼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은 누가 봐도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조금 더 가격이 부담스럽다는데 그쵸. 중국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밸류에이션은 미국 기업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매력을 품고 있는 게 일단은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다라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견제, 네.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됐었을 때 따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부 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AI 중심일 때는 미국과 중심이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네. 조금 더 올해는 오.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수만 놓고 보면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들어가면 사실 세 나라 공통적으로 다 제가 볼 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미국이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수만 놓고 보면 답답하긴 하지만 전쟁 안 움직이니까 네. 이미 뭐 최근에 조선주를 비롯해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의외로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떤 틈새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네. 중국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발견할 만한 어떤 부분들이 IT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비 관련주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는 발군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을 가보면 이런 기업들은 진짜 괜찮은데라는 기업들이 덜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중국에 들어가거든요. 가서 네. 또 소비 성향이 또 어떻게 됐는지 보고 뭐 최근에 또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보면은 뭐 개별 기업 중심으로 그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보면 AI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우리보다 낫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네. 그리고 AI가 같이 오르면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싸기 때문에 올해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땐 꽤 괜찮은 시장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개별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매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지수랑 또 네. 업종이랑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뭐 딥시크 출연도 당연히 좋고 뭐 네. 자율주행이나 뭐 AI 쪽도 당연히 중국 쪽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이 중국 실물 경제의 실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좋지는 안 않다. 좋죠. 네, 네. 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올해 중국 경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이게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현재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안 좋은 건 맞지만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개선의 여지는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증시가 있는데 그 프랑스 증시예요. 최근에 네. 프랑스 증시가 많이 반등하고 있는데 거기가 명품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중국에서 명품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저도 거예요. 그 기사를 봤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중국이 좀 살아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프랑스 증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그 외국인들에 관련해서 비자를 많이 풀어준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이구한신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물건을 새롭게 바꾸면 전자제품 같은 거 바꾸면 네. 15%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실제 중국 이렇게 시장 가보면 네. 뭐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 15%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돈들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네. 그래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뭐 당연히 많이 안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 정도고 그리고 안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소비가 확실히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중국이 이 정도 돈을 썼어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 쓰는 거로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이전만큼 살아날 거냐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어쨌든 최악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쓰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 걸 보면 네.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건 같다. 그러나 경제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 양해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뭐 양해에서 아무래도 뭔가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얘기가 있는데 네.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이란 갈등 속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을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양해가 당장 3월 5일 제가 이제 중국 가는 날이 되는 건데 그때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패를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함부로 중국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전체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었을 때 미국이 이런 정도 압박을 하면 내가 이런 방향 또는 이런 쪽을 부양을 해서 중국 경기를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이 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냥 트럼프의 입만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양회에서 아예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딱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네. 그래도 본인들 스스로 어느 쪽으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두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트럼프의 강도가 문제인 거지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정책의 방향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부양하겠다 이게 아니라 수출인지 내수인지 그 혹시 내수라고 하면 또 특히 그 중에서도 내수에서 어느 쪽인 건지 뭐 예를 들면 관광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키우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주도주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질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좋아지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컨대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증시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경기가 좋은 것 같지 않지만 뭐 미국 때문에 조선이 수혜받는 이런 방향이 있는 것처럼 네. 중국도 그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중국 증시에서 이 트럼프 관세 영향을 받는 그 좀 조심해야 될 업종과 또 무풍지대가 있는 그런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관세를 어떻게 때릴지 아직 불분명한 게 트럼프 네.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게 중국 시장에 있는 제품은 이렇게 온전히 때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멕시코나 베트남, 인도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을 제어하려면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을 잘 통제를 해야 사실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를 꽝 때렸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난 어차피 우회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피해만 되나라고 하면 의외로 중국의 피해가 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우회 수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실제 어제 기사에서도 네.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한테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중국 우회 수출 이것과 관련해서 관세를 부여해라고 이미 그런 얘기도 오갔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또 압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수출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에 수출한 기업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생필품 정도인데
그런 것 빼놓고 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IT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어쨌든 중국이 이런 산업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통제로 인해서 실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정도만 제가 볼 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만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는 의외로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얘기를 좀 예.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요즘에 뭐 BATX, 뭐 테리픽 10, 뭐 이런 용어도 생겨났더라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들이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그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면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 진입 장벽을 깨지기 전까지는 사실 뭐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말씀하시기가 예. 좀 어려우시니까 그럼 업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고환신 정책의 수혜주는 뭐 중국의 반도체주나 소비주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중에서도 IT 쪽이고요. 네. 왜냐면 이제 대부분 바꾸는 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전자제품 또는 우리가 자동차 뭐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구하고 가전제품을 바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보통 가구 바꿀 때 이사 갈 때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멀쩡할 때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구가 특히 가전제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건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기존에 있던 집에 사는데 TV가 오래됐다고 바꾸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그 정도 수요는 아닐 거거든요. 보통 막 10년씩 그렇습니다. 쓰시니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 또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의외의 강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것들이 IT나 우리가 자동차 중심으로 팔리고 있으니 이쪽 기업들의 수혜인데 당연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레거시 반도체도 같이 수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동반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눈여겨봐야 될 게 단순히 스마트폰이 팔린다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AI가 장착이 돼서 네. 내가 뭔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AI가 되는 폰으로 바꿔야지라는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직접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어느 섹터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달아주셨거든요. 자, 답변을 이제 해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경제는 안 좋다. 그런데 첨단 산업은 기술력이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IT 쪽, 그러니까 이제 테크 쪽하고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 테크 쪽이 최근에 딥시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좋아진다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긴장해야 될 정도라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약 바이오도 많이 달라요. 최근에 미국의 가장 큰 어떤 약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그 머크에서 나온 굉장히 큰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거를 능가하는 약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오. 기사들이 뜨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전에 중국에 많이 돌아다닐 때 보면 중국은 제약 바이오가 되게 약한 분야였었어요. 특히 의학 분야. 네. 중국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에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선호받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의대 분들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뭐 최고 뭐 이런 분들이 가는 건 아니었었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가 점수가 제일 낮은 학교들도 상위권 대학에서도 자주 발견될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진 건 미국에 유학 갔던 뭐 스탠퍼드나 MIT라든가 이런 데서 유학했던 친구들이 와서 창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올해 어느 정도였냐면 한 2, 3년 전이죠. 코로나 직전에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에서 보통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파마들, 뭐 머크라든가 얀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판권을 넘기는 게 중국이 한 2%에서 3%였는데 네. 지난해 기준 30%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 정도로 올랐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폭발적인 성공 가능성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업종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테크 쪽 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나올지는 저는 상상도 네. 못했는데 되게 신선한 얘기인 오히려 것 같습니다. 딥시크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요?
네, 투자자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많으신가요? 요즘 뭐 중국가 뭐 친중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근데 같은데. 개별 종목을 사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샤오미나 이런 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땐 그냥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다가 아니라 중국 기업도 그냥 좋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냥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라면 저는 뭐 그냥 담고 가는 게 좋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저도 뭐 중국 거 몇 개, 그다음에 한국 거 몇 개, 미국 거 몇 개 이렇게 요즘 포트폴리오 다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그리고 뭐 난 이런 종목들이 자신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테크 관련 ETF 네. 또 바이오 관련 ETF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자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땐 괜찮겠죠. 왜냐하면 특정 종목을 우리가 고르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제가 볼 때는 간접적으로 뭔가 수익을 또 변동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변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예전에는 딱 국내랑 미국 이렇게만 봤다면 요즘엔 중국까지 선택 옵션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일단 중국이 제일 좋은 건 네. 낮에 가능하니까. 아, 뭐 그렇죠. 미국은 너무 좋은데 맞아요. 밤을 새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하는데 특히 미국은 너무 좋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중국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오름폭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화권 증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딱 알려주셔서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혹시 다음 기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중국 다녀오셔서 저희와 함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도 게스트분이 나오시는데요. 어제 나오셨던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님과 이번에는 일본 증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